따지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중국어 독학 첫걸음 맛중독과 함께하는 수인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사말을 배웠었잖아요. 제가 방금 따지하오 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저한테 니하오 라고 대답해 주셨나요? 자, 우리 정식으로 다시 인사해 볼까요? 니하오. 맛있는 현지 회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패턴들을 복습하면서 회화 연습도 하고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선 책 42페이지 확인해 볼게요. 해나와 동호의 대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주 간단하죠? 서로 인사하고 환영한다고 말해주고 고맙다로 마무리. 자, 지난 수업을 자세히 들으셨다면 교재가 책이 없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먼저 해나가 니하오 라고 인사를 하니까 동호도 니하오 하고 대답을 하네요. 자, 따라해 볼까요? 니하오, 니하오. 자, 인사를 끝내고 해나가 환영한다는 말을 하죠. 자, 따라해 볼게요. 환영, 환영. 자, 동호는 환영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겠죠. 자, 고맙다가 중국어로 뭐였었죠? 기억하시죠? 시에시에, 시에시에. 정말 간단하죠? 자, 정리해서 한 번씩 차근차근 다시 따라해 봅시다. 안녕. 你好. 환영해. 欢迎. 고마워. 谢谢. 회화 연습을 간단하게 마쳤으니까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어휘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요즘에는 통영 어플이 잘 나와 있어서 외국 여행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플을 사용하려면 일단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작정 휴대폰을 막 들이밀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호칭을 써서 사람을 부르는지를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부르고자 하는 사람이 남성이다. 그러면 先生, 先生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 先生은 한국어로 치면 선생님 정도에 해당하는데 진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어도 존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자, 중국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성분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남성분을 부르실 때에만 先生이라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부르고자 하는 사람이 여성이다. 그럴 때는 小姐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요. 小姐는 아가씨라는 뜻인데 요즘은 여성분들이 단체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단체로 되게 이뻐요. 그렇지 않아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진짜 다 예뻐. 분명히 자기랑 똑 닮은 애기를 안고 가는데 엄마 느낌이 아니라 언니 느낌 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정말 짜증이 나죠. 자, 그런 분들도 아가씨는 아니지만 아가씨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귀여운 여성이라고 해도 小姐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딱 봐도 할머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先生과 小姐한 번씩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先生, 小姐. 네,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여행을 하더라도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자,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주문을 하려면 일단 직원분을 불러야 하니까 종업원을 의미하는 단어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약간 웨이터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服务员, 服务员. 服务员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어휘니까 식당에서는 성별 고민하지 마시고 자, 服务员하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당 외에도 여행 중에 꼭 방문하게 되는 곳이 바로 상점인데요.
물론 계획적인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중국 여행을 하시다 보면 한국에는 없는 물건이라던가 뭔가 충동 구매 욕구를 일으키는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상점 사장님이나 점장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라오반, 라오반이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라오반. 저 골목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찻집도 되게 많다는 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중국에서도 커피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카페도 쉽게 찾을 수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전통 찻집 같은 곳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왕 중국에 갔으니까 분위기 있게 중국스러운 공간에서 중국스러운 차 마시면서 쉬는 것도 되게 괜찮거든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관슈유엔 후통이라는 곳에 있는 찻집인데 일단 이 골목은 다른 곳에 비해서는 관광객이 많지가 않아서 그 점이 좋긴 한데 그냥 정말 가정집들이 이어져 있는 곳이라서 뭐 새롭고 떠들썩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저처럼 정적인 인간들 그런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관슈유엔 후통을 지나가다가 영어로 약간 티하우스? 이렇게 써있는 찻집을 발견해서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가 봤는데 쉬었다가 가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티하우스라고 검색하니까 날로 구시ang 쪽에 있는 선물용 차를 파는 그런 상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간 곳은 상점이 아니라 마당 되게 넓은 진짜 찻집이었거든요. 사진을 찍었어야 됐는데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자, 혹시 가시게 되면 꼭 사진 찍어서 뭐 블로그나 SNS에 올려주세요. 저도 좀 같이 구경하게.
이렇게 오늘은 회화 연습이랑 베이징 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행이 가고 싶네요. 저는 요즘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좋아져서 한국에서도 먹거나 마라탕 같은 음식은 쉽게 먹을 수 있게 돼서 좋긴 한데 그래도 현지랑은 조금 다르니까 가고 싶네요, 중국.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再见.